안녕하십니까. 양을라 종길 한라군 종부전공대정회 회장 양인입니다. 지금부터 탐나한국 제32강 시작하겠습니다. 32강에서는 활발한 교육활동을 벌였던 84세 대평을라 시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서기 177년 12월에 태자 손두가 왕위에 즉위하였으니 이때가 서기 115년에 탄생하셔 65세이었습니다. 이분이 담나한국 84번째 을라 대평왕이었습니다. 대평왕은 담나기원 2545년 13월부터 담기 2576년 9월까지 29년 9개월간 재위하였습니다. 세계 질서에서 특히 해양으로 둘러싸인 동아지중해에서는 해양력의 강약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우리 역사 속의 국가들도 해양의 하류 능력을 강화하고 해양 산업이 발달하였을 때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였고 문화도 뛰어났습니다. 대평시대의 탐나국은 여러 나라로 나누어진 중국 지역과 동시에 등거리 외교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만주무역권, 하부무역권, 강남무역권, 강동무역권과 무역을 하며 더불어 동남아시아, 인도, 아라비아 지역과도 무역을 벌여 국부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산업 발달과 함께 해양 활동 능력에 있었습니다. 대평시대의 담나국은 중국, 동남아시아, 일본 등과 물화가 상통되는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담나왕국 조공선과 상선 등이 서로의 토산물을 나누고 무역을 크게 늘렸습니다. 특히 담나왕국은 어염, 구패, 제보의 나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때 주로 많이 이동되는 무역 품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귤, 감, 댕자, 석류, 죽근, 용장, 오가, 목감, 천년, 석산지, 상상조, 금은품, 옥석영, 대모, 운모, 천상갑, 후레라, 결명패, 불해목, 빈주, 방주, 물개가죽, 곰가죽, 물소가죽, 모구, 해마, 해상, 천조, 훌과 오가 같이 생기고 사익의 일각의 발마, 육족주의 자라 등과 불제우, 방성의 전기를 타고난 양마, 각성의 영을 타고난 롱리총, 30cm의 넓은 남쪽 산호, 3cm 넓은 동쪽 진주, 나무의 특산물, 일본의 자재 등이 교육 선박에 가역 실려 오가고 있었습니다. 대평을라 11년 서기 187년 10월에 마고 축제가 성대하게 열리어 태자를 선발하였습니다. 이때 공주 신공은 여자이지만 공주로서 태자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신공은 어려서부터 무예가 뛰어나고 지략이 출중하여 여러 차례 전투에 나가서도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중대에서 혁경왕자가 백성들의 신망이 더 태자에 선발되어 책봉되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꿈을 억누르지 못하고 왕에게 간청하여 예로 나아가 나라를 세우겠다고 병사와 물자를 내어줄 걸 간청하였습니다. 이에 태자로 선발된 혁경은 동생의 사신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함을 안타깝게 하여 왕께 나아가 함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왕도 왕강의 끝을 겪지 못하고
병사와 물자를 후하게 내주고 범선도 5척이나 내주었습니다. 공주 신공은 가교 13년 서기 169년에 태자 손두 셋째 딸로 태어나 이때가 19살이었습니다. 외로 건너간 공주 신공은 애국에서 세력을 넓혀가는 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던 건장한 청년과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이가 외인 중해이었습니다. 이에 신공공주가 중해와 혼인하자 탐나 왕실에서는 이를 환영하고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중해와 신공 부부는 이에 힘입어 그 세력을 크게 넓혀갔습니다. 그 후 주위로부터 신망로 두터워 서기 192년 1월에 애국 중해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므로 신공왕후가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 신공왕후는 왕자를 임신하여 만삭을 이끌고 친정인 탐나로 와서 출산하고 회복이 되자 돌아갔습니다. 서기 200년 2월에 중해왕이 붕어하자 그 아들 응신을 왕으로 세우고 어린왕을 대신하여 황후 신공이 직접 나라를 경영하는 섭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신공왕후는 탐나로부터 말을 대거 들여와 기르도록 하여 말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마구뿐만 아니라 말 기르는 기술 그리고 말 다루는 기술 등을 탐나 사람들을 불러들여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길러된 말들로 기마병을 양성하였고 남는 말들을 사만으로 수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공왕후는 탐나에서 배운 무역 기술을 파급하여 외국의 해상을 통한 교육 능력을 현저하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가야와 무역 거래가 왕성하였으며 백제, 신라, 고려, 중원까지 무역이 빈번하였습니다. 하물며 멸리, 남방까지 교육을 넓혀왔습니다. 이러한 신공왕후는 황후 섭정이 서기 269년까지 향년 100살의 나이로 세상을 마감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황후 사후 외국은 아들 응신왕과 손자 인덕왕이 고대 국가의 면모를 갖추어 갔습니다. 서기 618년부터 907년까지 융성했던 당나라 시대에 무역의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당나라 시대에는 주변 해양 국가들 사이에 아라비아 상인들과 동남아시아 상인들 간의 국제적인 무역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영파시 시립도서관에 보관된 중국 역사를 정리해 놓은 문형각 사고전서 중에 저명한 문장가 한유의 한창녀 문집에 의하면 당나라와 교육국 명단에 탐나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탐부라를 비롯하여 오키나와 남중국 이단의 절강과 주산,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까지 이어지는 광범위한 나라끼리 서로 간에 원거리 무역을 하고 있었으며 그 수가 무려 20만 명이 시간과 바람을 기다리며 중국에 와서 장사를 한다. 진주, 상하, 대모 등을 가지고 와서 중국에 차고 넘치게 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부라의 상선이 광주에 폭주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탐나 사람들이 중국 광동성에까지 진출하여 광주황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탐나의 교육성이 중국에 빈번하게 왕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탐나는 중국과 교육 중에서 첫 번째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탐나라가 당나라 때의 무역 노선의 주역이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는 대단히 명확한 것입니다. 또한 탐나의 선박은 단단하였다고 하니 탐나의 조선술과 항해술에 뛰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본 정랑로드와 일치하였습니다. 즉 정랑이 고대 해상교육의 증거였습니다. 이는 이미 고대 때부터 이공 말리 떨어진 이들 나라 사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탐나 같은 경우에 한반도 남쪽 및 중부지방의 일본 열도 등과 달리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모든 세계의 자연적 산물이 모이는 물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탐나 사람들은 당연히 이러한 물류 허브 역할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무역상 이로운 점을 얻었습니다. 하늘길이 열리지 않은 시기에
동아시아 교역로상의 교통 십자로에 위치한 탐나는 모든 지역과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한 각국 간의 교역 창구 역할을 탐나가 담당하였던 것입니다. 대평 3년 서기 179년에는 고구려에서는 신대왕이 죽고 부대 고국천왕이 즉위하였습니다. 대평 8년 서기 184년에는 신라에서는 아달라 이사금이 죽고 부대 벌류 이사금이 즉위하였습니다. 고구려에서는 한나라 요동태수가 침공하였으나 물리쳤습니다. 대평 12년 서기 188년에 백제 근처고왕이 신라의 모산성에 침공하였으며 189년에는 신라와 백제가 구양에서 전투를 하였습니다. 190년에는 백제가 신라를 또 침공하였습니다. 대평 18년 서기 194년에 고구려에서는 진대법을 실시하였습니다. 대평 20년 서기 196년에는 신라에서 벼류이사금이 죽고 10대 내해이사금이 즉위하였습니다. 대평 21년 서기 197년에는 고구려에서는 고국천왕이 죽고 10대 산선왕이 즉위하였습니다. 왕의 형 발기가 불복하여 난을 일으켰으나 패하여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해에 피난하여 고구려에 투항하였던 한인이 많았습니다. 대평 23년 서기 199년에는 가락국에서는 제2대 거등왕이 즉위하였습니다. 태평시대에 중국에서는 후한 12대 황제 이영제가 죽고 아들 변이 소제로 즉위하였습니다. 이후 십상시낭 등 정치적 혼란을 틈타 동탁이 소제를 패하고 홍릉왕을 세워 정권을 잡았습니다. 동탁은 190년에 홍릉왕을 죽이고 도읍을 장안으로 천도하고 조조와 영향에서 크게 싸웠습니다. 동탁의 부패와 살인, 약탈, 도굴, 방화, 축제 등 온갖 복종에 시달리는 관리들은 대규모의 무장 항명을 하는 등 반동탁 연합군과 각종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결국 동탁은 192년 한윤 여포에게 중멸 당하였습니다. 이후 대표적인 악인으로 두해자되었습니다. 대평시대의 서양의 로마에서는 192년 아우렐리우스에 이어 황제에 오른 코모두스가 나르키소스에게 암살당하였고 4명 황제가 난립하면서 이른바 군인 황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태평 31년 서기 207년 9월에 왕께서 봉화하시어 온 백성이 크게 슬퍼하였으며 이때 천수가 92세이었습니다. 뒤를 이어 태자 혁경이 즉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신라 김씨왕의 킹메이커 역할을 크게 하였던 86세 신겨울라 시대를 이야기하겠습니다.